그 단일화를 하지 않고 이 갈등과 분열 과연 해결할 수 있냐? 만약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가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왜 못합니까? 2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하셨을 텐데. 자기는 입당도 안 한 정당에서 나를 후보로 결정해주면 자기는 입당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씀 같네요. 자기는 그래서 하는 건 저자가 뭐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그러니까 제 입장도 분명하고 우리 후보님 입장도 변경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우리 저는 이렇게 저는 좋습니다. 두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김문수 후보 얘기 들으셨죠? 여기 네네. 기다리시면서. 똑같은 질문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최경철 위원께서는 김문수 후보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김문수 후보는 오늘 그 해프닝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오후에 홍준표 예.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명하겠다. 예. 그걸로 봐서는 이제 100% 자강으로 가는 거죠. 100%? 100% 자강이다. 이제 물러설 길이 없다. 그냥 자신이 완주를 하겠다고 이미 결심을 마쳤고 예. 그대로 뭐 당에도 오늘 뭐 의원총회 하면서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는 완주를 하겠다. 이재명과 붙어서 이길 사람은 바로 나다. 예. 이렇게 뭐 통보를 하고 나갔으니까 이재명 후보와 맞짱 뜰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나갔으니 계속 뭐 완주를 해서 예. 아마 후보를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당에서 아마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비상조치? 비상조치란 뭐 후보 교체라든가 예. 뭐 이런 비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서 국민의힘이 정말 막장 드라마로 예. 이번 대선 준비를 이렇게 간다면 저는 뭐 이번 대선이 굉장히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비극적인 결말로 흐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양수 사무총장도 뭐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 그냥 김문수 후보로 간다고 했으니까 서 소장님도 여기 의견에 뭐 비슷하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현재 나오는 상황도 그렇고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9.1의총 처음으로 갔죠. 예. 처음으로 가서 했던 게 뭐 서로 의원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했던 게 아니라 그동안의 일련의 국민의힘의 지도부인 쌍권 지도부가 본인을 후보 교체까지 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예. 나는 끝까지 간다. 그리고 지도부의 지금 행태는 불법적이다. 수용할 수 없다. 내가 이긴다. 통보하고 나왔잖아요. 많은 의원들이 의총에 참석했는데 그 의견을 듣기보다는 본인의 의지를 천명하고 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김문수 후보는 가는 것이고 그러면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전당대회가 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서 아무리 여론조사를 돌린다 해도 그거를 추인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김문수 후보로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 한덕수 후보는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또 본인이 던져놓은 말이 5월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김문수 후보로 가게 되면 가장 큰 치명타를 입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국민의 지도부인 쌍권 지도부. 예. 사퇴를 해야 될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그래 보입니다. 예. 지도부의 거취에 대해서 만약 인용이 되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뭐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렇다면 변수가 앞서 저희가 한덕수 후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한덕수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실제 얘기한 것처럼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됐으니까 본인은 그냥 여기서 낙마를 하는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렇게 한덕수 후보는 공언을 했지만 당 지도부가 그대로 놔두지는 않겠죠. 이게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합리적 선택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고 예. 아마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그냥 이상적 선택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다. 항상 우리 대선 역사에서 후보 단일화는 합리적 선택에 의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 2002년이었죠. 월드컵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도 이회창 후보에게 당시 계속 밀렸어요.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께서는 이러면 내가 당선이 안 되겠구나. 이래서 과감하게 정몽준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한 거거든요. 사실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경선을 통해서 정식으로 뽑힌 정당의 대선 후보였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노무현 후보는 결단을 내립니다. 정몽준 후보와 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내 모든 것을 그 기득권을 던지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대선 승리를 하겠다. 예. 이것이 목표는 결국 합리적 선택이었지 않습니까? 이회창 후보를 내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단일화와 선거 연합을 통해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그 길을 지금 국민의힘도 가라는 것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저 길을 가겠다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선 역사만 봐도 왜 후보 단일화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터인데 지금 저렇게 김문수 후보가 나가는 것은 아집이고 고집일 뿐이다. 예. 뜻을 굽히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분위기에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예 지금 국민의힘 의총장에 가서 그걸 선언하고 나온 터라 그 입장은 바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가 왜 11일을 강조했냐면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박 변호사님 이게 공직선거법에 보면 무소속 후보로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에 있어서 혼동을 되는 것을 금지를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뭐 지지라든지 추천을 받았다라는 걸 공표할 수가 없고요. 또 반대로 또 어떤 특정 정당이 본인들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정치자금법이랑도 사실 연관이 되는데 정치자금법에서는 이 정치자금을 특정 정당, 자신의 정당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 선거의 비용이라든지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선거운동도 못 해주고 자금도 지원을 못 해주고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금입니다. 이 대선이라는 것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선거입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때는 한 비용이 평균적으로 500억 이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정선거를 위해서 정부가 국고 보조를 15% 이상 얻게 된다면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되면은 무소속 후보 13번이나 8번으로 된 한덕수 후보를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조직도 못 쓰고 돈도 못 쓰고 같이 함께 힘도 합칠 수 없다 그런다면 단일화를 왜 합니까? 11일 이후가 되면 이쪽에 보면은 기호 2번 사용할 수 없고 여기 수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대선을 보면 거의 100억 단위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덕수 후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영 교수님 실제 선거라는 것이 뭐 국고부조금 그래가지고 국고부조금을 많이 주기도 하고 무소속 후보로서 대선을 며칠을 뛴다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모든 선거 활동을 한다면 한 500억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500억 정도요. 그렇죠. 근데 좀 아껴서 쓰고 굉장히 또 뭐 이렇게 나눠서 쓰고 예. 그다음에 안 할 거는 또 안 하고 하면서 쓰면 그래도 한 50억에서 한 70억 정도는 써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전국 단위에 있어서 해야 될 홍보물, 그렇죠. 홍보물,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뭐 이동 비용, 인력에 대한 어떤 비용 지급 등등이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11일 날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안 해라는 말들은 첫 번째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스스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 한덕수 후보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팬덤이 형성돼서 세력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 일부의 어떤 여러 가지 기획에 있어서 나왔다면 세력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설사 무소속으로 해서 그냥 은연중에 남모르게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공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에서 실패하면 뛸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동력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의지죠.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정말 본인이 입당을 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뛴다는 것은 정말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예. 자기가 할 역할들이 있고 국민께 약속했듯이 통상의 파고 속에서 나 아니면 이 나라를 책임지기가 힘들겠다.
그리고 정말 본인 말대로 무도한 어떤 민주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내가 바로잡겠다. 예. 라고 의지가 확고하다면 아니 뭐 돈이야 여기저기서 좀 후원을 받아도 되는 것이고 본인의 돈을 또 쏟아부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대권 의지라고 대권 표현을 의지가 하죠. 없이 예. 출마한 후보라는 게 좀 엿볼 수 있는 사안이고요. 예. 사실상 5월 10일 날 아니면 출마 안 하겠다는 말은 그거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 예.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땡깡이죠. 나를 빨리 단일화시켜라. 예. 안 그러면 나 안 띄워버리겠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로 띄었을 때 친윤 주도부 당신들 나중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온전히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겠어? 예.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진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럼 박 변호사님, 이게 돈적인 면에서는 만약에 공당의 그런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면 본인하고 후원금 정도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후원금, 본인의 사재를 출연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거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뭐 다만 뭐 만약에 유효 투표율이 15% 이상을 받으면 나중에 전액을 나라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먼저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문제인데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사실은 몇백억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유효 투표율이 15%가 넘어서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선 지출하는 것 자체가 이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최경철 의원님, 지금 뭐 일단은 만약 김문수 후보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등록이 된다라고 하면 보수 진영의 그런 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뭐 한덕수 신당론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끝까지 한덕수 후보를 무소속이라도 후보로 내세울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드랍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그렇게 계획을 어제 윤상현 의원 얘기한 것처럼 예. 지금 그 당을 하나 그 물색을 해놨다고 그래요. 국민의힘 20명. 물색했다는 예, 건 물색을 해놨다고 합니다. 지금 원외 정당을.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명이 건너가서 예. 그 당에 들어가서 교섭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그 당의 대선 후보로 일단 한덕수 후보가 뛴 뒤에 예. 나중에 25일 날 그 투표용지 인쇄 직전에 단일화를 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 것 그게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얘기. 윤상현 의원의 얘기인데 거죠. 제가 예. 알아보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 측에서 그것에 대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캠프의 관계자들은 그때까지 단일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김문수 후보의 워딩과는 다르게. 그래서 어쨌든 단일화의 마지막 문은 한 25일까지 열려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예. 비상 대책으로 한덕수 후보가 그쪽으로 건너가서 예. 25일까지 뛰는 그런 시나리오도 만들고 있는데 근데 그 시나리오는 예. 승리를 위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셉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해서 정말 그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선거운동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같이 유세차를 타고 다니면서 예. 이렇게 해도 이길까 말까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뭐 추후에 단일화를 한다. 그것은 단일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 시나리오는 유효타가 아니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지금 단일화 이번 주말 내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예. 그것 외에는 길이 없다. 지금 단일화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 이길 수 있을까 말까인데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 승부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자중질환을 보이는 것은 예. 지는 길로 가고 있다. 어쨌든 정신 차려서 주말 안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것이 아마 보수정당 지지층들의 대부분의 뭐 바람이고 아마 저는 이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재명 후보 움직임 잠깐 살펴볼 텐데 뭐 최 위원님 본인 생각이 아니더라도 보수 진영이나 당 지도부에서 왜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내세우려고 그렇게 원하는 겁니까? 이게 그 제가 역대 대선 취재를 해보면 예. 여론조사가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초박빙 선거를 했을 때 예. 여론조사에서도 초박빙이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와 대선 결과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불안하다 얘기 많이 나왔을 때 예. 문재인 후보가 40% 박스권에 갇혔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대선 결과도 40%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김문수 후보로는 이기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한덕수를 내세우니까 예. 조금 수치가 올라가고 거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후보까지 같이 손을 잡으면 예. 거의 박빙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화에 목매는 거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는 숫자 노름입니다. 그 숫자 노름을 당 지도부가 보고 예. 승리를 위한 길을 가자는 것이지 저는 한덕수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어차피 승리를 위한 수치를 맞춰보니까 한덕수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렇게 한 것이지 저는 뭐 윤심 논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선거는 수치다. 제가 당 지도부가 그 수치를 보고 지금 한덕수를 쫓아가는 거다.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아니 뭐 일각에서는 대선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니까 이른바 당권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또 많이들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혹시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덕수 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지금 방금 뭐 그 서영 소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한덕수 후보가 대선에서 지고 나서 그렇게 권력 의지가 있겠습니까? 당권을 잡을 만큼. 과거에 2017년도에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고 나서 당권을 예. 바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는 권력 의지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럼 그것은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 진다면 당권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고 당권이 목표다. 그것은 한덕수 후보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프레임이 아닌가. 저는 예.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건 왜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권보다는 당권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뭐 지금 단일화 효과는 거의 사실상 이제는 나타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덕수냐? 차후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이기기 쉽지 않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건 한덕수로만 가야만 나중에 친윤에 지금 버텼던 지도부가 그대로 선거에서 졌다 하더라도 그대로 당을 접수할 이 여건이 좋아집니다. 예. 대부분 그렇잖아요. 진 후보라도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재편되는 게 정당의 그동안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김문수로 됐을 때는 김문수는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이고 김문수 계파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한덕수 계파는 없죠. 지금 한덕수 계파는 누구냐면 사실상 지금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대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입니다. 예. 그러면 그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를 옹립한다면 선거에 지더라도 예. 그대로 그 선대위가 다시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한덕수 후보는 아니더라도 그 다른 친윤 그룹 내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이어갈 수 있어요. 예. 저는 그 계산 때문에 이 무리수를 두는 것이지 저는 사실상 대권을 치른다고 했으면 벌써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고 예. 한덕수 후보를 포기하고 김문수 후보로 간 다음에 바깥에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단일화하는 작업으로 전환했었어야 된다. 근데 이미 때는 좀 늦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단일화의 효과라는 것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여론조사에서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요. 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다졌습니다. 그러니까 군소 정당까지도 민주당 쪽으로 연대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지지하며 대선 예비 후보 활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자리 어떤 역할로든 내란 세력에 맞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광장에서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김재현 후보님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도 드립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역사적인 국민 대승리로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이거는 서영주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들의 지지까지도 끌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일단은 이번 조기 대선의 이 배경에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인한 파면에 예. 그 단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의 득표로 이기는 것보다는 더 압도적인 어떤 득표로 이겨야만 이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대란에 대한 종식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국정 동력에 있어서도 좀 압도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신속하고
좀 명확하고 좀 결단력 있게 이 국정 운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굳이 진보 진영의 작은 그룹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하나로 응축된 힘으로써 결국에는 이 선거의 구도를 내란 종식과 내란 유지를 하려는 쪽으로 프레임을 가르려는 예. 저는 여러 가지 보관해서 아마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뭐 큰 결정을 해준 진보 5당 여러 대표들께 정말 좀 박수를 보내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엔 이재명 후보는 중도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진보 진영에 대해서도 더 공고하고 단단한 입지 기반을 만드는 것도 숙제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